안녕하십니까. 아이비성형외과 대표원장 임동훈입니다. 제가 예전에 레지던트 생활할 때보다는 지금은 좀 더 세련된 거, 그때는 핫한 거예요. 바로 이쁜 거, 딱 살짝 들리고 콧구멍 보이면서 살짝 들리고 약간 짧고, 지금은 짧은 것보다는 약간 길이가 있으면서 끝이 좀 뭔가 세련된 거, 이런 게 흐름이고, 자기가 좋아하는 건 또 자기 생각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대체적인 트렌드랄까 이런 거고, 일반적으로는 많이 좋아하는 코를 다 좋아하죠. 그렇죠. 코는 크게 네 군데로 나눌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코 등, 코 끝, 그리고 코 날개,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한다면 코 뼈. 이 네 군데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은 우리는 코 등의 융비죠. 코를 높인다는 거. 이게 가장 많습니다. 그러면 거기에 첨가해서 그 다음으로 항상 따르는 게 뭐냐면 코끝 성형술입니다. 코끝을 높였으면 어떻습니까? 끝은 낮아지겠죠. 아무것도 안 손댄다면. 자연히 코끝을 그 높이의 비율에 맞게 올리는 겁니다. 세 번째는 코 날개. 우리가 코 날개는 어떻습니까? 백인, 에이시안, 흑인들은 특히 이렇게 퍼져가지고 있으면 코끝 옆에 코 날개 수를 해야 됩니다. 어떻게 하냐고요? 흉이 되도록 적게 보일 수 있는 가장 밑부분에 그 연부 조직을 떼내고 이걸 붙여주는 겁니다. 이게 콧날개 수술이죠. 콧날개 수술을 꼭 절개만 하냐고요? 아니죠. 이제 심한 경우는 절개하지만 그렇지 않고 적절한 경우는 이제 실로 이걸 살짝 찔릴 수도 있죠. 물론 이 수술은 사람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서 다시 리턴될 수 있습니다. 어떤 사람은 유지를 하지만 어떤 사람은 다시 리턴되는 경우도 있죠. 그래서 확실한 방법은 코 베이스라 그럽니다. 날개 베이스를 절제해서 꿰매주면 조직을 절제해버렸기 때문에 확실하게 쉐이핑이 누워서 봤을 때 그 전에는 약간 퍼진형으로 이렇게 있다가 계란형으로 되는 거죠. 그런 걸 많이 선호합니다.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이 비고를 저희들은 제일 많이 하는 게 절골술입니다. 절골이란 건 뭐냐? 넓기 때문에 우리가 밑에서 보면 저는 좀 얄쌍한 편인데 좀 넓은 사람이 있습니다. 복싱 선수라든가 뭐 타고나기를 코가 펑 퍼짐한 사람들은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. 겉에서든지 안쪽에서든지 그 부분에 뼈를, 코뼈는 막입니다. 이렇게 막이기 때문에 이걸 뭐 갈 수는 없습니다. 코뼈를 부러뜨려서 줄이는 겁니다. 산으로 말하면 넓은 산을 좀 뾰족한 산으로 만드는 거죠. 이래서 시각적 효과로 얄쌍하다.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. 크게 나누면 콧등, 코뼈, 콧날개, 코끝. 보통 네 군데를 이렇게 수술하는 경우가 많고 전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. 코는 뭐 수술 후에 이물질 들어가고 또 코를 조작했기 때문에 한 1개월, 2개월 동안 불편할 겁니다. 내 것 같지 않고 이물감 내지는 뭔가 어울리지 않는 듯한 모습. 가장 중요한 것은 코를 너무 세게 만진다거나 수술하기 전에 하던 행동들을 조금 조심하고, 또 거기에 따른 어떤 문제점이 됐을 때는 조금이라도 붓거나 조금이라도 수술한 다음에 이상이 생기면 가장 중요한 건 병원 가는 겁니다. 우리 환자들 중에 어떤 분들이 조금 문제가 되냐면 뭐 자기 혼자 생각합니다. 이거 괜찮겠지? 한데 이것 가지고 그냥 나중에 큰 화가 돼서 돌아온 경우가 있습니다. 제가 생각하기에는 1번은 환자분들이 조금이라도 이상한다. 그럼 병원에 전화하든지 아니면 오셔서 직접 보여주는 겁니다. 여기가 좀 부어 있는데 괜찮아요? 이게 휘어 보이는데 괜찮아요? 여기가 빨간데 괜찮아요? 여기 아픕니다. 만지기만 해도 아파요. 괜찮습니까?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 특별한 전문 지식이 없다면 수술 받은 사람은 불안하죠. 혹시라도 뭐 콧물이 좀 나는데 이게 농이 아닌가? 여기가 좀 부어 있는데 피가 찬 거 아닌가? 염증 아닌가? 이 모든 것들은 혼자 독단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위험스럽고요. 와서 직접 보이고 또 간단한 시술로 빨리 처치하면 회복되는데 빠르고, 코도 마찬가지입니다. 한 3개월은 아무래도 내 것 같지 않아요. 부자연스럽고 불편하달까요? 3개월이 지나야 완전 붓기가 빠집니다. 찐붓기 빠짐이라 그러죠. 3개월. 더 롱텀으로 잡으면 6개월입니다. 모든 수술에 1, 3, 6을 팔로우업을 많이 합니다. 국제학술지에도 그걸 원합니다. 사진을 볼 때 수술 후 1개월, 3개월, 6개월, 12개월이 공인된 팔로우업 사진입니다. 그 말은 뭘 의미하겠습니까? 그때마다 뭔가 변화가 보인다는 거죠. 그래서 1년이면 거의 완전히 다 종결되는 겁니다. 그래서
제가 말씀드린 1번 코도 마찬가지입니다. 수술하고 48시간 이내 얼음찜질은 정말로 중요합니다. 골막을 방리해놨기 때문에 붓는 건 당연합니다. 수술한 날보다는 다음날, 그 다음날에 피크를 이룹니다. 코는 한 3, 4일에서 한 5일 동안 코만큼은 얼음찜질을 조금 더 해주는 게 좋습니다. 가장 필요한 건 수술 후 이틀, 3일이고 4, 5까지. 그리고 나서 코도 마찬가지로 실밥 뺄 지점에는 이제 부기는 어느 정도 맞춰 갑니다. 그 부기를 빼야겠죠? 실밥 빼고 부기 안 빠진다. 수건 따뜻하게 해서 아침에 이렇게 코, 얼굴, 특히 눈 주변으로 대주는 거. 이러면 생각보다 부기가 빨리 빠집니다. 그리고 이 부위에다가 영양크림을 좀 발라준다든가. 왜요? 아무래도 이게 올라갔으니까 살이 약간의 압력 받겠죠. 그러면 일주일 뒤에 그 부위를 좀 영양크림 발라주면 저는 개인적으로 도움이 되더라고요. 살에 피부에 영양 성분을 준다는 것은 뭐 세게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. 부드럽게 그 부위를 모이스처라이징 시켜주는 겁니다. 이런 게 전부 다고 생활하면서 코를 어디 부딪히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. 결론적으로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무조건 병원에 가서 그 수술한 병원에 가서 물어봐야 됩니다. 수술과 연관이 있는지.